미국 경제와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분석해보는 특집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어닝 시즌일 것 같고요. 그 중심은 역시나 방금 전에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가 될 것 같네요. 앞으로 어닝 시즌에 대응하는 전략, 방향성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가 어닝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매크로 변수들을 한번 간단히 점검해보고 넘어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베이지북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포인트는 미국 경제가 확실히 조금씩은 둔화되고 있는 걸 베이지북에서 제대로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앞으로 이제 금리 통화 정책을 좀 어떻게 가져갈 것으로 전망되는지 위원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은 거의 막바지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연준 베이지북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근본 은행 사태가 오히려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좀 더 빠르게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따라서 2, 3분기 때 발표되는 이제 물가 지표 둔화 속도에 조금 저희는 초점을 많이 둬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월 달 내지 6월 달에 금리 인상이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25bp 최대 인상폭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주가에는 긍정적인 이제 영향력을 향후 하반기 때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은행 사태 같은 경우를 보자면요.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이제 전이되기까지는 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도 보자면은 그쵸. 사실 은행 업종들의 어닝이 다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오히려 사실 대형은행 쪽에서는 예금 인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초 이후부터는 예금이 들어오는 이제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조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뱅크런에 대한 우려가 좀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예금 인출을 중소형 은행이라든지 내지는 대형 은행 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빼면서 사실 이 시장의 투심을 좀 얼어붙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리스크는 좀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은행 관련된 이제 그 유동성 리스크는 저는 이미 시장이 한번 겪었던 위기인 만큼 하반기 때 위기로 이제 인식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연준이라든지 정부도 사실 08년도 저희가 금융위기를 겪다 보니까 그 이후에 안전장치들을 꽤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매년마다 이제 타이트하게 실시되는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은행들이 지준금이라든지 건전성에 대한 그 재무 비율을 이제 과거 이제 저희가 경험했던 08년도 대비해서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경기가 이제 하반기 때 둔화가 되더라도 이제 그 유동성 관련돼서 은행 쪽의 노이즈는 사실 좀 제한적이기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금리 인상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확실시가 되면서 이제는 금리에 대한 민감도보다는 2분기, 3분기 이제 하반기까지 들어서는 이제 저희가 금융장세, 소위 말하는 실적 장세를 앞두고는 사실 이제 펀디멘탈에 대한 민감도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펀디멘탈이라고 하면은 수출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알겠습니다. 5월과 6월 중에 25bp 한 번 정도 남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사실 많이들 이 정도 컨센서스 갖고 계셨는데 거기에 이제 확신하기가 방점을 찍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연준의 의견도 우리 투자자분들과 비슷하다는 걸 점점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과정의 하나에서 이제 베이지북이 공개가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로 금리 인상 막바지에 다다랐구나라는 기대감, 확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간에 강조해 주신 부분이 이제 중소형 은행들의 리스크였는데 이 부분도 간밤에 발표됐던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 이런 중소형 은행들의 발표에 따르면 예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다시 확보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확신하고 싶었죠. 과연 은행 리스크가 정말 끝났을까?
점점 마무리되고 있다 정도로는 컨센서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 테슬라 실적이 조금 안 좋았나 봐요.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 3% 하락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본장에서도 좀 밀렸었고요. 네. 어떤 포인트들 때문에 좀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뭐 일단 순이익이 조금 급감한 게 아마 그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저는 여전히 좀 테슬라가 사실 이 2차 전지 산업군 내에서도 유망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가져가자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 뭐 다른 이제 자동차 기업들 대비해서 여전히 이제 거의 한 2배 이상으로 높은 마진율을 기록을 했었고요. 여전히 2배 이상이군요. 네, 가격을 인하를 하더라도 이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규모의 경제를 향후 이제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파이는 좀 더 커졌다라고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요.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보자면요, 뭐 지금은 소폭 조정을 받더라도 시간 예. 내에서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저희가 연초부터 보자면 테슬라가 또 주가 상승력이 또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거기에 네, 따른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가격 조정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보자면 그 2차 전지도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는 이제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사실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 국가들이 이제 블루오션 새로운 이제 먹거리 산업으로 이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또 이제 보조금도 이제 관련돼 가지고 사실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여전히 바라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만 벌써 미국 안에서 가격 인하를 6번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입장이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실적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당장 실적에서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산업의 파이를 이제 키우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뭐 기술 경쟁력은 사실 테슬라가 어느 정도 이제 굉장히 이제 상위권에 이제 랭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사실 향후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붙는 이제 산업군이라고 했을 때는 이 가격 인하를 조금 통해서라도 사실 이 파이를 키우는 게 그 산업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네. 기술 산업 특히 뭐 향후 뭐 4차 산업 관련돼서도 뭐 마찬가지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산업을 보자면요. 사실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어떻게 보자면은 저희가 전통 산업군에서 대체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또 다른 이제 자동차 신사업 산업군이기 때문에 그쵸. 예. 네, 이 파이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많이 이제 뭐 머스크 CEO도 그렇고요. 약간 그런 포인트를 많이 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2차 전지주 역시 뭐 오늘은 조금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쭉 꾸준히 끌고 갈 만한 그런 섹터 종목군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저는 뭐 연내 2차 전지 우리나라 사실 주도주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왜냐라고 봤을 때 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블루오션이라는 이제 산업군인 그 2차 전지 관련된 산업군이 좀 포인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성장주가 이제 저희가 소위 2차 전지를 성장주로 분류하잖아요. 그렇죠. 네. 성장주가 이제 주도주로 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과거 국면을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하자면 뭐 몇 가지 이제 좀 확인될 부분들이 필요가 한데요. 근데 저희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일단 스토리가 담보가 돼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스토리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숫자가 조금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2차 전지 이제 전체 산업군을 보자면요.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는 저희가 수출을 좀 중요하게 보는데 예, 그럼요. 이제 3월달 수출만 놓고 보더라도 또 이제 4월달 저희가 10일까지 발표된 잠정 수출을 보더라도 자동차와 2차 전지 이제 품목이 사실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도 지금 경기 둔화 사이클에서 숫자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네, 2차 전지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저희가 전년 동기 대비를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10대 주요 품목 중에 플러스 나타낸
유일한 두 이제 품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자동차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그 수요가 그렇게 많이 꺾이지 않고 있는 구간이 사실 2차 전지가 우리나라 이제 전체 수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을 만한 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지지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실제로 저희가 2차 전지 주가랑 우리나라 국내 수출 비중 중에서 2차 전지 품목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을 이제 같이 그리게 되면요. 네. 그 뭐라 그러죠? 그 약간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1분기 때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괜히 오른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수출 비중이 저희가 이제 1분기 때 2차 전지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조금 많이 파이가 커졌습니다. 그랬군요. 국내 수출에서 차지하는 네. 비중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커지게 되는 그림이 향후 이제 중장기적으로 높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2차 전지도 사실 이제 저희가 코스피 ROE 대비해서도 지금 ROE가 지금 작년부터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숫자가 계속해서 증명이 된다라는 걸 입증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도 뭐 정말 좋은 기업들은 사실 이제 그 산업 군대에서 또 끌고 나갈 수 있는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되면서 주도주로 어떻게 보자면 될 수 있는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4월 달만 놓고 보자면 뭐 네. 이번 테슬라 실적 같은 경우도 약간 조금 뭐 분기 변곡점이 될 수도 그럴 수 있겠지만요. 있겠죠.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출 비중은 조금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1분기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소폭 쉬어갈 가능성 내지는 그러네요. 1분기 대비해서 네.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저는 여전히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도주는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 있어야 되고요. 그에 맞는 숫자가 따라와 줘야 됩니다. 스토리만으로는 결코 이런 강력한 상승세 1분기에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의 상승세를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수출이라는 숫자 안에서 2차 전지의 비중이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올라왔다는 걸 감안하면 괜히 이렇게 주도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뭐 2분기에는 수출이 살짝 좀 위축될 경우에 변동성을 겪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게 위원님의 관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중국 한번 갔다 올게요. 수출 얘기가 나온 김에 중국에서 이번에 수출이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1분기 GDP가 많이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4.5%. 네. 방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숫자라는 부분에선 1분기에 중국을 따라갈 나라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이제 과거에 중국에 대해서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그랬죠. 이제 네. 중국 숫자가 잘 나오면은 우리나라가 뭐 소위 말하는 시클리컬 저희가 말하는 뭐 기계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업종들이 사실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를 보자면요, 그 과거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국내 제가 아까 수출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네네. 있는데 중국향 수출액이 좀 많이 과거 대비해서는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이 이제 그 GDP라든지 수출이 약간 상대적으로 잘 나왔긴 했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그 엮이는 그런 그 상관도가 이제 과거 대비는 조금 낮아지고 있다라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하더라고요. 같아요. 네. 그 저희가 공급망 대란이라든지 내지는 미중 무역 갈등을 그쵸. 겪고 난 예. 이후에 조금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저는 만약에 그 저희가 중국 수출액이 계속해서 조금 시장 대비해서 좀 잘 나오는 국면이었으면 네. 중국 관련된 업종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중국 지표가 잘 나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그 수출액이 아직까지는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는 않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조금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저희가 미국향 수출액이 중국보다는 조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출만 놓고 보자면
본다면은 그 중국 관련된 모멘텀보다는 오히려 미국 관련된 그 수출 그렇구나. 모멘텀을 좀 더 바라보고 업종별 대응 전략을 세우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중국 관련된 이제 그 수출 내지는 이제 저희가 모멘텀을 붙이고 사실 업종별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저희가 이제 중국향 수출액도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중국 내에서의 그 IT 내지는 이제 뭐 그 전방적인 그 재고의 부분에 대해서 좀 감소하는 흐름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네네. 사실 재고가 감소를 해야지만 여타 부품이라든지 내지는 저희한테서 사들이는 그런 수요가 그쵸. 붙으면서 저희가 중국향 수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향 수출액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미국 관련된 플레이는 어떤 게 있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중국 대비해서도 미국향에서 반도체 수출액이 사실 조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제 뭐 반도체 CEO들과 뭐 자동차 CEO들 여타 이제 CEO들을 데리고 이제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 모멘텀이 사실 그 전후를 기점으로 한 번 더 붙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관련된 업종이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4월달 이제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면 좀 관련된 업종들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숫자가 굉장히 좀 좋아져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바로 중국 소비주 사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중국과의 상관계수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공급망 재편이 그 중에 핵심이었을 것 같은데 돌고 돌아서 이제는 미국 쪽 수출이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그런 기업들을 볼 때가 오히려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이번에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명확하게 지금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로드맵을 그리고 계실 거예요. 그 안에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반도체도 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당분간 또 이제 실적 시즌과 함께 반도체주의 강세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특집 방송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